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20번 항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그리고 공동방지시설 운영기의 대표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불법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배출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배출시설에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반드시 방지시설을 거쳐서 허용 기준치 이하로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방지시설에 유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에 유입을 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최종 방류구에 거치지 않고 배출하고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그래서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 그러면 여기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희석이죠, 희석.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희석을 하는 경우에서. 희석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에서 희석을 허용하는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 외에는 절대로 희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물질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자, 그리고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 관계되는 금지 행위죠. 자, 첫 번째,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욕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그래서 지금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이라고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장 밖으로 반출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수욕으로 배출을 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이라고 허가를 받았을 때는 공공수욕으로 배출하지 않거나 전량을 우리가 재사용하거나 전량을 이제 외부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조건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폐수무방류 배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폐수를 공공수욕으로 배출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서는 절대로 공공수욕으로 배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장 밖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하는 행위. 그러니까 다른 폐수를 처리를 했을 때, 다른 폐수를 처리했을 때 같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이 아니죠. 그죠? 아니면 그런 시설을 설치하든지. 자, 그리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서 재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서 재이용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들은 우리가 환경을 하는, 특히 수질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한마디로 줄이게 되면 적법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특히 수질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생태계를
우리가 위험성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허가를 받은 조건과 동일하게 재이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위탁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의 희석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물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희석을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환경부령이 인정하는 희석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희석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 염분의 농도가 높아서 원래의 상태로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염분의 농도가 조금만 낮아지게 되면 생물화학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희석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폐수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서 원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기물의 농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유기물의 농도를 낮춰서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희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 원래의 상태로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자, 우리가 화학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조건이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하면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희석을 인정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염분의 농도가 높을 때, 그리고 유기물의 농도가 높을 때. 자, 그리고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환경부령으로 희석을 인정하는 경우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8번에 보시면 시도지사가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폐수의 염분 농도가 높아서 원래의 상태로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자, 여기서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희석을 환경부령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기물의 농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석을 인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서는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희석을 인정하죠. 그래서 염분의 농도가 높고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서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울 때. 자, 그리고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화학적 처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서는 희석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희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바로 정답은 답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성기관입니다. 자, 우리가 측정기라는 것은 뭐냐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온도계가 필요하고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량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정기구를 우리가 말 그대로 측정기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측정기기에 관련되는 조치명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하는 기간을 우리가 정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개선 기간 안에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회사의 재산상의 손실이 큰 경우에서는 우리가 연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개선기간을 기억을 했을 때는 개선기간과 연장기간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6개월의 개선기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6개월의 연장기간이 있다고 하면 6개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6개월 이렇게 기억해서 앞에 있는 것은 개선기간, 뒤에 있는 것은 개선기간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장기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측정기기 같은 경우에서는 개선기간이 6개월로 그렇게 긴 편이 아니죠. 조금 짧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우리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6개월씩이나 왜 이렇게 기간을 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측정기기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설치하고 있는 기기가 외국에서 들어온 기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그 엔지니어들이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선 연장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 기간을 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측정기기의 개선기관으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단서에서 연장기간 포함 또는 연장기간 제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연장기간을 포함한다 그러면 12개월이 되는 거죠. 6개월, 6개월이니까. 그리고 연장기간 제외라는 말이 나오면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장기간이 제외되는지 포함되는지를 단서를 반드시 봐주셔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내용에 보면 폐수 처리 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 기록 보존이 있어요. 자, 기록을 하게 되면 운영 일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배출 시설을 가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방지 시설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배출 시설이라는 게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데 방지 시설, 오염 물질을 저감하거나 제거하는 시설을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기술인이 반드시 회사에 선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 배출 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그리고 폐수 배출량, 약품 투입량, 시설 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몇 년간 보존한다고 되어 있죠? 최종 기록한 날로부터 1년간 보존합니다. 자, 뭐를 1년간 보존하죠? 폐수 배출 시설과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 기록 일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영 기록 일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면 폐수의 배출량, 그리고 약품 투입량, 시설 관리 및 운영자, 그리고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을 한 다음에 1년간 보존을 해요. 자, 그럼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폐수 배출 시설이 있으면 반드시 방지시설, 폐수 방지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동하게 되면 그 가동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걸 우리가 운영일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일지는 최종 기재한 날부터 몇 년간 보관하느냐, 1년간. 자, 그런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은 이 내용도 있지만 또 뭐냐 하면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이에요. 그래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운영일지를 얼마 동안 보관을 하느냐면 3년간 보관한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폐수 배출 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우리가 운영일지의 보관 기간은 1년. 그런데 단서상으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3년간이라는 것. 그래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을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운용 기록 보존 기간은 1년인데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3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문제 9번에 보시면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의 운영일지는 몇 년간 보존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시험 문제에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폐수 배출 시설과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일지 기록 보존 기간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몇 년이죠? 1년. 그리고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3년.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기억을 해야지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내용만 기억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폐수 배출 시설과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 기록 일지의 보존 기간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수 배출 시설이나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운영 일지는 1년, 그리고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이라는 단서가 있으면 3년이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1번을 보시게 되면 자, 수질 원격 감시 체계에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수질 원격 감시 체계. 자, 원격으로 수질 오염 물질을 감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격으로 감시하는 관제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이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자, 환경부 장관은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법에 한국환경공단의 수질원격 감시 체계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이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원격 감시 체계의 관제센터를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냐? 한국환경공단이다. 그죠?
자, 그리고 관제센터의 기능이나 운영 및 자동 측정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하느냐면 환경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자, 문제 10번. 환경부 장관이 원격 감시 체계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자, 여기서는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이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두 가지만 잘 비교를 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수질 원격 감시 체계에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2번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항목에 보시게 되면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 명령과 조업 정지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개선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했어요. 우리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배출시설이 나오면 방지시설을 가동을 하잖아요. 근데 방지시설을 가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 그리고 조업 정지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선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개선을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 그리고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서는 조업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내용에 보시게 되면 환경부 장관은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정도가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사업자에게 그 수질오염 물질의 정도가 배출오염 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개선 명령과 그리고 조업 정지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개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개선 명령이나 조업 정지 명령이 내려졌을 때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냐면 1년이에요. 자,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개선 기간을 연장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냐면 6개월이에요. 보통 우리가 개선 기간과 연장 기간이 있는데 연장 기간은 개선 기간보다 개선 기간 이내에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개선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자, 따라서 지금 보시면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연장 기간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개선 명령이나 조업 정지 명령에 관계되는 거죠. 그러면 개선 명령이나 조업 정지 명령에 관계되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그리고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측정기기 그리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개선계획서를 우리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개선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면 개선 사유가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선기관, 그리고 개선 내용, 그리고 개선기관 중에 수질오염 물질의 예상 배출량, 그리고 배출 농도 등을 적어서 환경부 장관에게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우리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 나오죠. 그러면 개선 사유, 개선기관, 개선 내용, 개선기관 중에 수질오염 물질의 예상 배출량, 그리고 배출 농도 이 외의 한 개가 보기 중에 들어가서 정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환경부 장관은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오염 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조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조업 정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회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개선 명령이 내려졌을 때 개선 명령을 성실히 이행을 해서 다음 단계가 되는 조업 정지 명령으로 이행이 되지 않도록 사업주가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치 명령 또는 개선 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등의 개선 사유서에 제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자체는 개선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개선을 했는데 B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개선 명령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서 측정기기에 불량이 있다고 예측이 돼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서는 개선 계획서를 올려서 스스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된 개선 사유서 검토 결과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자료 제출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서는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 하는데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개선 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내가 개선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 개선 계획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개선 계획서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개선 계획서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되는데 한국환경공단이 판단을 했을 때 개선 계획서가 미미한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미미한 사항들을 3일 이내에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업주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일을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23번에 보시게 되면 배출 부과금입니다. 자, 배출 부과금의 산정 지수 및 산정 기준에 관계된 필요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배출 부과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자, 이런 내용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아니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느냐를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출 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출 부과금은 두 개가 있어요. 기본 배출 부과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초과 배출 부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기본 배출 부과금에 대한 오염물질 그리고 초과 배출 부과금에 대한 오염물질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외울 겁니다. 자, 먼저 기본 배출 부과금 그리고 초과 배출 부과금인데 기본 배출 부과금은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하느냐면 배출시설, 여기서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제외입니다. 왜 그러냐면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에서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오염 기준 이하로 배출하거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배출오염 기준을 기준했을 때는 배출오염 기준 이하로 배출을 하거나 그리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하게 되면 방류수 수질 기준은 여기서 배출오염 기준 이하로 배출이 되는데 방류수 수질 기준과 비교했을 때는 초과되는 경우죠. 그래서 자, 배출오염 기준 이하로 배출이 되는데 방류수 수질 기준은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에서 수질오염 물질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기본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기 보시게 되면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허용 배출 이하로 무조건 배출이 돼야 돼. 허용 배출 우리가 허용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로 배출이 되는데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기본 배출 부과금을 우리가 부과를 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기본 배출 부과금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배출 시설에서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이 되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 또 하나는 공공폐수 처리 시설과 공공하수 처리 시설, 공공에서 처리하는 시설 중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서는 기본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초과 배출 부과금 같은 경우에서는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이 두 가지에서는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기본 배출 부과금에 해당하는 사유, 그리고 초과 배출 부과금에 해당하는 사유가 두 가지씩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문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 부과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배출 부과금의 산정 방법 및 산정 기준에 관해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환경부령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대통령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령으로 정하느냐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서 수질오염 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자,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서 수질오염 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초과 배출 부과금.
그리고 배출 부가금을 부과했을 때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를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배출 시설 중에서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은 제외합니다. 배출되는 폐수 중에서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오염 기준 이하로 배출이 되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서는 기본 배출 부가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자, 설명 자체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설명 중에서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초과 배출 부가금의 두 번째 해당하는 사항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이 잘못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배출 부가금 산정 시 고려 사항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배출 부가금을 산정했을 때 어떤 내용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를 지금 살펴보는 거죠. 자, 배출 부가금을 산정했을 때 고려 사항은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5가지. 자, 첫 번째 보면 배출오염 기준 초과 여부.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를 했느냐, 초과를 하지 않았느냐. 자, 그리고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가 어떤 물질이냐. 특정 수질류의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수질오염 물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배출 기간, 그리고 배출량, 자가 측정 여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별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에 자가 측정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5가지를 기준을 해서 우리가 배출 부가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배출오염 기준의 초과 여부, 오염 물질의 종류, 배출 기간, 배출량, 자가 측정 여부 반드시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2번. 배출율 부가금을 부과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배출 시설의 규모,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 자,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는 들어가죠. 자,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량, 그리고 배출오염 기준의 초과 여부.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규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배출 부가금 및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해서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힙니다. 자, 그리고 기본 배출 부가금을 산정했을 때 보시게 되면 기준 이내의 배출량 곱하기 수질오염 물질 1kg당 부가금의 연도별 부가금 산정지수, 사업장별 부가계수, 지역별 부가계수, 방류수질 기준 초과율별 부가계수를 곱해서 나타내죠. 그래서 가끔씩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가끔씩 시험에서 기본 배출 부가금의 산정 방법에 들어가는 인자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그럼 인자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각각 여기에 들어가는 종류들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7번에 보면 사업장 부가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율별 부가계수, 지역별 부가계수. 그래서 지금 보면 부가계수가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3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장별 부가계수가 있어요. 그럼 1종 사업장, 여러분들 2종 사업장, 3종, 4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사업장별 부가계수예요. 규모별 부가계수가 아니에요. 자, 사업장 부가계수에서 4종은 1.1입니다. 3종은 1.2, 여기서 전부 다 얼마씩 플러스가 되느냐 하면 0.1씩 플러스가 돼요. 대신에 제 4종 사업장이 1.1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종은 1.3, 그리고 1종 사업장은 다시 4단계로 이제 2천에서 4천이니까 5단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4, 1.5, 1.6, 1.7, 1.8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꼭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각 종별에 따라서 사업장별 부가 계수가 되는 거죠. 자, 문제 13번. 다음 중에서 기본 배출 부가금 산정 시 적용되는 사업장별 부가 계수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4종부터 한번 보시면 4종 1.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3종은 1.3, 1.2. 자, 그리고 2종은 1.3. 그리고 1종은 여기서부터 1종이 되는 거죠. 1.5부터 0.1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4종 1.1이죠. 그래서 여기서 0.1씩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방류수 수질 기준의 기준 초과율별 부가계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방류수의 수질 기준에 보시면 초과율별, 얼마만큼 초과를 했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초과율을 보시게 되면 초과율이 10% 미만이면 부가계수가 1입니다. 10에서 20%는 1.2, 20에서 30은 1.4, 30에서 60, 40은 1.6, 40에서 50은 1.8, 그리고 50에서 60은 2.0, 그리고 60에서 70은 2.2, 70에서 80은 2.4, 그리고 80에서 90은 2.6, 90에서 100은 2.8이죠. 그래서 지금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전부 다 얼마씩 플러스가 되나요? 각 단계마다 0.2씩 플러스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초과율을 쭉 나타내 놓고 시작은 1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 시작을 해서 0.2씩 더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14번. 다음 중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율별 부가계수가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초과율이 30% 이상 40%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죠? 1.6. 그리고 50% 이상 60%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자, 50% 이상 60% 미만은 2.0. 그리고 70% 이상 80%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죠? 2.4. 그리고 90% 이상 100% 미만.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2.8.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가계수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자체에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계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별 부가계수예요. 자, 간단하게 나오죠. 청정지역과 가지역은 1.5, 그리고 나지역과 특례지역은 1.0. 두 개씩. 청정지역, 가지역은 1.5, 그리고 나지역은 1.0.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가계수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꼭 맞춰야 됩니다. 기본 배출 부가금 산정에 필요한 지역별 부가계수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청정지역과 가지역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5. 그 다음에 나지역과 특례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죠? 1.0.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타냈을 때 청정지역, 가지역은 1.5, 나지역과 특례지역은 1.0. 그러면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했어요. 사업장별 부가계수, 자, 그리고 수질 기준 초과율별 부가계수, 그리고 지역별 부가계수.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